좋아요. 한숨도 못 자고 학교도 악마의 속으로 떠밀렸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뭔가 싶은 죄책감에 전체 특수학교에 언어폭력, 성폭력, 폭행 등과 같은 인권 침해 실태 점수 조사를 하겠다는 공익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됐어. 응. 어떻게 다시 한 번 해봐봐. 응. 네, 서울 인강학교에서 장애 학생에게 가해진 끔찍한 폭력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더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특수학교, 서울 강서구의 교남학교 교사들의 상습 폭행 사실이 드러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표현 못한다고 때리고 가두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되는 걸 바로잡지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이슈 완전 정복에서 오늘은 특수학교 폭행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월 들어서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벌써 2건이나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쉬쉬하고 감추고 숨겼던 일들이 알려진 건데요. 이 인강학교 폭행 사건 당시에 사회복무요원들만의 문제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이번에 교남학교에서 교사들 폭행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발생한 시점은 그 지난 7월입니다. 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교사가 이 학생에게 아주 심하게 밀어붙이는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피해자 부모님이 네, 피해자 보셨죠? 부모가 있는 것을 몰랐던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강서경찰서에 그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5월부터 7월 달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이보다 더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끔찍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슬리퍼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까 네. 아프고 하니까 오히려 운동화를 갈아 신고 나서 계속적인 공격 행위를 하는가 하면 네. 물을 끼얹기도 하고 말이죠. 또 그 문 사이에 머리를 넣고서 이렇게 폭행을 하는 네. 상당히 그 교사로서는 하기 어려운 이런 그 일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살펴봤더니 1인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옆에 있던 다른 교사도 이것을 마치 도와주고 방조하고 응원하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11명의 교사들이 연루가 되었고요. 피해 학생도 이 1인이 아니고 다른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학대와 그 방조의 그 혐의로 네. 2명의 피해자, 11명의 교사들이 지금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상황은 명백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데스크 단독 보도로도 나온 게 이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서에 교사들을 따라했다고 이야기한 게 확보가 됐다고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죽했으면 이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학교를 악마의 소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 간담회에서 전수조사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네. 전수조사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거 아닌가 네, 싶기도 일단 해요. 이제 지난달 교육부랑 시도교육청이 6월 달에 있었던 태백 미래학교 장애 여학생 네. 상습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네. 그래서 한 23명 정도가 인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인강학교도 빠져 있었고요. 교남학교도 빠져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비해서 실제로 이 전수조사에서 밝혀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 반증이 된 그런 셈인 거죠. 네. 근데 게다가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보아서는 이게 예방 효과도 사실상 전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남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무려 교사 11명이 가담을 한 상황이고
피해자가 지금 발견된 것만 2명.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학부모의 그 분노에 찬 어떤 표현, 악마의 소굴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런 결과가 이 교남학교, 인강학교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이 감사를 했다는데 확인은 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전수조사라는 것 자체가 학교 관계자들만을 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학교 측에서 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이제 의은혜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를 상대로도 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참여가 그동안 매우 부족했다라는 네. 반성하에 뭐 성폭력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장애 아동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인력을 대거 참여시켜서 정말로 이번에는 샅샅이 어떤 이런 사각지대 없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후 조치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사전에 막으려면 CCTV를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특수학교에는 전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사실상 이제 이것이 그 수년 전에도 한번 제기됐던 이슈입니다. 네, 네. 특수학교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빈발하다 보니까 네.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반론적 입장에서 보면 교권 침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네.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본다. 이런 또 반론을 폈고요. 또 그 학생들의 그 사생활도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발생하는 이 장소 자체가 사각지대에서 또는 네. 휴식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더군다나 그 장애 학생의 특수성을 감안하게 된다면 자신이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틈틈이 또는 상시 모니터링 그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더 설득력을 잇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의무화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제 그 개정을 그 필요로 하는 그 작업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특수 학생들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김 변호사님, 보면요 최근 사건에 아이를 때린 폭행 교사를 학부모가 고발까지 했는데 징계를 보면 해당 교사 감봉 3개월, 네. 교장과 교감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이렇게 되면은 너무 한 일에 비해서 경징계다 그렇죠.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손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네. 뭐 이런 비난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교육청이 일단은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측에는 이 징계를 어느 정도 수위로 해라라고 권고를 하면은 사립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사립학교의 재량입니다. 네. 징계 권한이 기본적으로 사립학교 측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폭력 사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교사들이 너무나 경미하게 처벌당하고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네. 이에 비해서 사립학교 측은 또 학교의 자율성 문제를 삼으면서 이제 징계 권한은 우리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참이어서 그럼 특수학교를 국공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논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교육청에게 어떤 그런 징계 권한에 대해서 좀 전격적인 그런 권한을 주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사 임용되겠다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 있고요. 그렇게 힘들게 교사가 되는데 교사가 정말 되려는 마음이 뭔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자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니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이제 책으로 공부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좀 윤리 의식이라든가 사명감, 더군다나 그 특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이것을 전제로 해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오늘 어제 부산 경남 대구 지역에서 특수 학교에 대한 교사 임용 경쟁률이 지금 4대1, 5대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지 교과서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얼만큼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네. 얼만큼 그 잠재성을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윤리의식을 전제로 한 자질 점검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더 엄격한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좋은 처우가 같이 가야 이게 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합니다. 특수학교 건립이 예정되면요.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하고 장애아동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상황까지 벌어졌었죠. 정치권 역시 그 대가로 병원을 세워주는 이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우리 현실이 씁쓸한데요. 장애를 차별의 대상이 아닌 차이로 봐야 한다. 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인식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